자유 게시판에 내 차의 속도별로 멈추는데 딱 위험을 느끼고 차가 멈추는데 정지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이 정지거리는 위험을 느끼면 위험하다! 눈으로 봤죠? 그럼 눈에서 머리로 갑니다. 머리에서 브레이크 밟아! 그러면 이 머리에서 명령이 내려서 발이 브레이크를 딱 밟으면 그때부터 킥킥킥 하는 거죠. 눈으로 보고 브레이크 밟혀질 때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걸 반응 시간이라 그래요. 반응 시간. 반응 시간 보통 한 1초, 빠르면 0.7초 또는 1.1초, 1.4초. 대법원 판결 보면은 1초도 있고요, 1.1초도 있고요, 1.4초까지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1.4초는 그 대법원 판결은 아니지만 유명한 판결이 있죠. 중부고속도로에서 I-40가 차를 탁 세우고 뒤에 소렌토 쓰고 그다음에 승용차 쓰고 그다음에 조그만 트럭 쓰고 그다음에 5톤 트럭 꽝! 일반 교통방해 치사죄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그 사건에서 위험을 느끼고 차가 멈추는데 1.4초 걸린다라고 그렇게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1초 적용하는데요. 1초보다 좀 늦어질 수도 있고요. 또는 조금 더 빠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평균 한 1초 정도 보통 얘기하는데요. 대법원은 1.1초나 1.4초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1초 적용하면은 대충 이렇게 글을 쓰셨네요. 40km 갈 때 20m, 60에 35m, 80에 60m, 100에 80m 맞나요? 그러시길래 제가 이렇게 계산해 드렸습니다. 자, 요거는요. 제가 계산한 요거는 앞에는 마른 땅입니다. 마른 땅에. 앞에는 0.7초. 뒤에는 1초일 때입니다. 그래서 시속 20일 때 한 6m가 필요하고요. 6m. 시속 30일 때 10m 이상 필요합니다. 시속 40일 때는 한 6, 7m 필요하고요. 시속 50일 때 23, 4m. 시속 60일 때는 한 3, 4m. 시속 70일 때 거진 40m. 시속 80일 때 거진 50m. 시속 90일 때 60m. 시속 100일 때 70m 이상이 필요하죠. 네, 그래야 위험을 느끼는 순간부터 바로 급제동하면 시속 100으로 할 때 70m 이상 가야 멈춘다는 거예요. 승용차 기준일 때. 짐을 많이 실은 대형차는 그보다 더 많이 가죠. 짐을 가득 실은 큰 덤프트럭이나 트레일러 같은 거는 100m같이 밀려간답니다. 물론 덤프트럭은 브레이크 팍 잡으면 차가 꽂힐 수 있는데요. 근데 그러다 차 피트피트만 해갖고 대형 사고 일어납니다. 차가 똑바로 못 가고 팍 이래갖고요. 막 그냥 악어꼬리치듯이.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더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냥 보고서 이제 큰 차들은 더블 브레이크 밟는다 그러더라고요. 따닥 그렇게 해갖고요. 그랬을 때 한 100m 가야 멈춘답니다. 어제 제가 하나를 올린 게 있는데요. 자유로에서 시속 90으로 가다가 시속 90km로 가다가 앞에서 버스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퇴근 시간 버스의 졸음운전으로 여겨지는 사고요. 이 사고 버스가 가드레일 들이받고 튕겨나오는 걸 쾅쾅쾅쾅. 이거를 댓글 보니까요. 이게 몇 회냐면은 634회예요. 634회. 대부분의 분들이 저걸 못 써? 난 쓴다. 다 쓴대요. 저걸 왜 못 써? 저거 뻔히 보이는데. 저 불박차 100%야. 불박차 70% 이상이야. 불박차 90%야.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인터넷 대법관님들 참 많으시네요. 이런 글도 있었고요. 네, 있었고요. 시속 90으로 갈 때 60m 정도가 필요합니다. 대략 60m 정도가 필요한데요. 그런데 버스가 들어오는 순간 바로 브레이크 잡나요? 그리고 버스가 지금 보세요. 이 사건에서요. 한번 보시죠. 자, 저 앞에서요. 버스가 저게 안 보여 그러시는데요. 지금 여기서 버스가 가고 있거든요. 앞으로 튕겨지는데요. 저 버스 보이나요? 블랙박스는 여기서 보고요. 운전은 여기서 보기 때문에 여기서 그리고 저길 보나요? 운전은 여길 보죠. 저거 안 보일 것 같은 저걸 못 보내 말이 되냐? 그리고 여기서 다른 차들 브레이크 잡는데 뭐 하느냐? 여기 버스가 이쪽으로 가고 있죠. 왜 브레이크 잡는지는 여기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화살표 때문에 저쪽으로 빠지는 차들 때문에 브레이크 잡는다고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운전할 때는 여길 보는 겁니다. 그래서 버스 이게 안 보이는데 큰 버스가요. 그게 내가 버스가 나도 높은 차면 보이지만 내가 작은 차면 이렇게 가면은 저쪽에 가는 게 보일까요?
글쎄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네. 그러면서 버스가 지금 여기 오는데 이게 보일까요? 쉽게 보일까요? 다른 차들이 가려서. 내가 높은 데, 내가 낮은 데 있기 때문에 내가 옆에 가는 차, 그 위에 있는 차가 보일까요? 그래서 저 차가 나올 때, 이때, 버스가 차로 변경하나 보다 싶은 거죠. 그리고 비상등 켜고 나오더라고, 이때 브레이크 잡나요? 이때요? 앞으로 갈 줄 알죠? 근데 여기서 급제동하는 거지. 이때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이때 거리가 여기서부터 요거 한 칸이 20m입니다. 두 칸, 한 50m 될까요? 이때 급제동하나요? 이때 뭐지? 하면서 브레이크 살짝 잡으려고 그러는 거죠. 내가 속도 좀 줄일까? 그런데 가서 바로 멈추죠, 여기서. 네. 그러면 저 차가 나타났을 때 버스를 보고, 저 뭐야? 하는 순간에 저렇게 멈출 거 예상할 수 있나요? 저는 그래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똑같은 상황이면 과연 멈출 수 있을까요? 영상에서 보면 멈출 수 있죠, 영상에서는. 그런데 막상 본인이 저 상황에서는 다른 차들 쭉 가도 옆으로 빠지는 길인가 보다, 오른쪽으로 빠지는 차인가 보다 생각하는데 갑자기 나오면은 글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생각이 틀렸는지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한 변호사님, 많은 분들이 아니라고 한 변호사 틀린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과연 똑같은 상황에서 과연 피할 수 있었겠는가? 영상으로 보는 거 달라요. 그리고 영상이 와이드잖아요. 와이드는 앞뒤도 멀리 느껴지고요. 옆으로도 멀고요. 멀리 있는 것처럼 실제로 가깝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요. 이 사건 한번 보시죠. 이 중부고속도로 사건이요. 이거 I-40 사고요. 이 사고 기억나시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이고, 왜 재생할 수 없어? 네, 이 사고요. 소리가 왜 안 나네? 민사재판에서도 보복 운전자에게 엄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속도로 기억나시죠? 가운데 차가 멈추더니 네. 연쇄 추돌이 일어납니다. 지난 2013년 8월 중부고속도로 네. 문창휴게소 이 사건이요. 부근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5톤 트럭 운전자 사망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경찰에서 어떻게 썼냐면은, 다른 차를 다 썼는데 5톤 트럭 왜 못 썼어? 당신이 가해 차량이요, 전방 주택만 안전거리 미확보야,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다 제가 그게 아니다, KBS에 인터뷰해주고 조선일보에 인터뷰해주고, 그래서 경찰과 검찰이 앞에 세웠던, 처음에는 I-40를 단순한 고속도로에 정차금지를 하려고 했습니다. 4만원짜리 법칙금으로 끝나려고 그랬어요. 그게 아니다. 그 차 때문에 교통이 방해돼갖고 사고 난 거아니다. 일반 교통방해 치사죄다. 제가 설명해갖고, 제가 경찰과 검찰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인터뷰해서, 그래서 바뀐 겁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경찰은, 이거 앞에 다 쓰는데 너는 왜 못 썼어?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처음에 세운 차, 1심에서 처음에 세운 차를 75, 요 차 20으로 봤습니다. 들이받은 차를. 가운데 차는 다 섰으니까 빵이죠, 빵. 75대 빵대 25로 봤어요. 항소심에서는 무슨 소리야? 앞에 차 90이야? 11초 동안에 어떻게 서? 시속 100km 달리다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요, 안전거리 미확보가 더 잘못이냐, 아니면은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멈춘 게 더 잘못이냐, 이것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제가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거 어떤 분들 그러실 겁니다. 운전 사고입니다. 어떤 분들은 한 변호사 변명하는 거야? 변명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여태까지 앞에 가는 차를 들이받은 차, 그럼 뒷차는 안전거리 미확보죠. 앞에 차는 쭉 가줘야 돼요. 근데 앞차 갑자기 멈추면 그것은 뒷차로서는 갑자기 골탕 먹는 거죠. 뒷차는 앞차가 왜 멈추는지 모르죠. 앞차가 보복 운전하고 멈춘 건지, 앞차가 갑자기 뭐가 그냥 헛것이 보여서 멈췄는지 모르죠. 뒷차는 앞차가 쭉 갈 줄 아는데 갑자기 멈춘 겁니다. 그랬을 때, 이거 제가 마이크를 안 달고 얘기했네요. 이 마이크가 웅웅 울렸을 것 같습니다. 가끔가다 이러면 오디오가 좀 잘 안 좋을 텐데요. 제가 밥 먹고 들어오면 가끔가다 이런 실수를 합니다. 이제 잘 들릴 겁니다. 지난번에요, 고속도로에서 길을 잘못 들어갖고 후진할 때, 고속도로에서 길 잘못 들을 때 붕 후진하나요? 그렇지 않죠?
조금 시도시 하다가 뒤에서 차가 오면은 멈춥니다. 비상등을 켜고 멈추는 게 일반적이죠. 그랬을 때 저 앞에 차가 천천히 후진하는 차, 그 차는 서 있는 차는 마찬가지죠. 그럼 멀리서부터 차가 안 가면은 저 차 왜 안 가지? 거기에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앞에 서 있는 차를 피하기 힘든가요? 가다가 갑자기 멈춘 차를 피하기 힘든가요? 그렇게 제가 여쭤봤었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서 있는 차 피하는 게 쉬운가요? 가다가 갑자기 멈추는 차 피하는 게 힘든가요? 갑자기 멈추는 차 피하는 게 더 힘들 겁니다. 계속 갈 거로 생각하니까요. 서 있는 차로 저 차 왜 서 있네? 어떤 사고냐 하면 이겁니다. 네, 고속도로 3중 추돌 사고요. 이 사고입니다. 이 사고. 자, 이 사고 잘 가다가요. 앞에 차가 급제동합니다. 보시죠. 상당히 빨리 달리는데요. 네, 고속도로군요. 속도 상당히 있어 보이는 다른 차들이랑은 거의 비슷하게 거리를 두고 갑니다. 여러분들도 이 정도 거리 두고 가지 않습니까? 고속도로에서 실질적으로 100m 이상 떨어뜨리나요? 이 정도면은 자, 띵띵띵띵띵 소리 난다는 거니까. 네. 그리고 다른 차들보다 불박차가 더 빠르지 않습니다. 다른 차들을 하고 속도가 비슷하게 하죠. 근데 좀 가까워지는 느낌이에요. 이제부터. 한참 가나요? 네, 이때는 좀 가까워졌어요. 네, 한참 가는군요. 네. 앞차랑 간격을 좀 넓혔으면 좋겠어요. 이때로부터 1, 2, 3. 네. 이 사고요. 앞에 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급제동한 거 아니냐. 이유 있는 급제동이다. 그러나 뒷차 입장에서는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앞이 안 보이니까. 결국 이 앞에 있는 차 여기요. 요 차 요 둘이 한편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차 혼자고요. 그랬을 때 앞에 잘 가는 차가 갑자기 멈췄다. 그럼 최소한 50대 50으로 봐야 된다. 이 앞에 걸 둘을 한 팀으로 보고요. 한 팀으로. 이 뒷차는 앞에 두 차를 묶어서 어느 차를 상대로 할 것인지 묶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고속도로에 저렇게 갑자기 멈추면 앞차의 잘못도 커져야 될 때가 왔다. 이제 우리도 블랙박스 없을 때는 뒷차 잘못도 크게 봤지만 이제는 블랙박스에서 앞차 갑작스레 멈춘 거 아니냐. 그래서 앞차 이 둘을 묶어서 60, 뒷차 40. 저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한 변호사 당신 틀렸다. 제가 틀려도 괜찮아요. 괜찮은데요. 제가 그랬죠. 3초 만에 어떻게 멈춥니까? 근데 이 사고에 있어서 지난번에 i30 사고요. 아이고. 앞에 네. 차가 i40 사고요. i40 사고에서 판결문에서요. 1심 판결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속 90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트럭이요. 시속 90으로 달리다가 그때 3.3초에서 4.25초 이상 걸린다. 실제로는 더 걸릴 겁니다. 네. 일반적인 운전자는 여기서요. 이게 5톤 트럭입니다. 5톤 트럭이 시속 90으로 달리고 있었다. 시속 90으로 달리고 있을 때에 일반적인 운전자는 위험을 인지하고 제동 시작할 때까지 1초에서 1.4초 걸린다. 공짜로 굴러간다. 그동안은. 반응 거리. 그동안은 브레이크 밟기 전에 그냥 계속 굴러간다. 시속 90km로 가면은 급제동에서 최종 멈출 때까지 3.3초, 4.25초 이상이 걸린다. 실질적으로 더 걸려요. 60km 달릴 때가 3초 걸리거든요. 통제하는 시간이 걸린다. 그 기간 동안에 총 60에서 88m가 거리를 이동하게 된다. 시속 90일 때. 이게 법원 판결문입니다. i40 사건 75대 25 나왔던 1심 사건의 판결문에 나오는 거예요. 즉 60에서 한 80m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100으로 달릴 때는 거진 한 6초 걸립니다. 6초 걸리는 동안에 나중에 찌익하면 속도가 떨어지겠죠. 그 6초 걸릴 때 시속 100으로 달리면 70m 이상이 필요하죠. 근데 앞에 가서 쭉 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멈춘 뒷차 입장에서는 앞차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니네 둘이서 잘못한 거 아니냐. 하나는 후진하다 멈춘 게 잘못이고 그 뒷차는 그걸 늦게 발견한 게 잘못이고 앞에 뭐 서 있으면 가다가 브레이크 잡으면서 브레이크 쓱 잡으면서 왜 저러지? 비상등 켜주면서 여러분들 그러셨잖아요. 이 사건이요. 자유로 사건. 아니 이걸 뭐 이게 안 보여? 이게? 저 버스가 안 보여? 저 버스가 안 보인다는 말이 돼? 그 서 있는 차는 더 잘 보이죠. 여기서 어디? 네. 이 버스 이만큼 들어왔을 때, 이게 몇 탑니까?
아, 이것도 멈출 수 있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가만히 서 있는 차가 그게 안 보입니까? 그래서 앞에 보이는 차를 왜 늦게 발견했느냐, 왜 급제동했느냐. 뒷차 입장에서는 완전 골탕먹은 거나 마찬가지다. 일반적으로요, 앞에 사고나 있는 차, 앞에 어떤 차가 고장 서 있어요. 그 차를 들이받았어요. 그 다음에 뒷차가 들이받았어요. 그랬을 때 앞차 40, 뒷차 60 그렇게 봤었습니다. 옛날에 블랙박스 없을 때. 그것은 앞차 들이받고 서 있는 차를 왜 또 들이받았느냐. 근데 지금은 킥 하면서 마지막에 킥 하는 그런 앞차 들이받는 걸 들이받은 거죠. 뒷차에서는 골탕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과도기입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것 중에서 예전의 기준, 블랙박스 없을 때 기준과 블랙박스 때 기준에서 지금 이 과도기에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앞에서 갑자기 멈추는 거, 그것을 뒤에서 들이받은 거, 안전거리 미확보가 더 잘못이냐, 앞에서 이유 없는 급제동이 더 잘못이냐. 이유 없는 급제동은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멈춘 것도 이유 없는 급제동이고, 앞에 뭐가 뻔히 있는데 그걸 늦게 본 것도 뒷차 입장에서 이유 없는 급제동을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설명드리는 게 맞았다 틀렸다, 여기서 옳고 그름을 가리자는 게 아닙니다. 앞에 뭐가 있는데 뒤를 이렇게 발견 겨우 섰어요. 겨우 딱 진짜 10cm 앞에서 딱 섰어요. 어휴, 그럴 때 뒤에 꽝. 지난번에 그런 적이 하나 있었죠. 앞차 들이받을 때 겨우 멈췄는데 뒤에서 꽝 했을 때 대부분 분들이 나는 사고 안 나고 멈췄으니까 난 잘못 없다 그러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앞에 뭔가 있으면은 그걸 보고 미리 봤으면은 앞에 신호등 빨간불, 황색 신호 보고 급제동 하나요? 부드럽게 밟죠. 멈추는 것은 뭐가 갑자기 팍 튀어나지 않는 한. 지난번에 또 저거 있죠. 60년 고개인가요? 그거는 앞에서 갑자기 사고가 났잖아요. 갑자기. 돌발 상황이잖아요. 돌발 상황이고, 돌발 상황일 때는 어쩔 수 없이 급제동하거나 피하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앞에 보일 때는 부드럽게 브레이크 잡으면서 급제동하는 게 아니라 급제동은 뒷차 골탕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탕 먹은 쪽이 골탕 먹기 한 쪽보다 골탕 먹은 쪽의 과실이 더 커서는 안 된다는 그런 설명을 하는 건데, 여하튼 여러분들 제가 뭐 올릴 때 저한테 제가 지금 요 사건하고요, 그 다음에 고속도로에서 삼중추돌 사고 났던 거하고요, 분명히 이것은 유튜브 한문철 TV의 시청자분들이 저항이 엄청 셀 거라는 거 알고 올렸습니다. 그럴 거 뻔히 알았어요. 근데도 왜 올렸을까요? 여러분들의 구미에 맞는 것만 올려서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쓰면 됐다가 아니라, 나만 쓰면 되는 게 아니라 앞에 뭐가 있으면 미리 앞을 잘 보고 미리 비상등 켜주면 뒷차한테 알려줘야죠. 네. 그래서 사고를 막자는 게 중요한 것이지, 한문철 변호사 당신이 틀렸다고 그러면 당신이 틀린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다양한 사건과 다양한 판결들을 여러분들보다는 더 많이 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해서 변화해 가는 과정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정상적으로 신호에 따라 가고 있는데요. 어떤 사고냐면 이거예요. 이게 오래전에 한번 검토된 게 있었죠. 한번 보십시다. 요거 볼까요? 갑자기 학생이 뛰어들어오는 걸 텐데요. 네, 이겁니다.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거 제가 SBS 한문철에 거기 아마 소개했던 걸 기억하는데 한번 보시죠. 갑니다. 블박차가 정상적으로 녹색 신호에 가고 있습니다. 1차로에는 좌회전할 차들이 서 있고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학생이 뛰어나왔습니다. 네, 이 사고요. 이 사고 그전에는 이런 거 100대형 아니었어요. 저런 거는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40, 무단횡단자 60인데 저건 너무나 갑자기 튀어나왔으니까 무단횡단자 80 정도다라고 했었습니다. 예전에. 근데 제가 이거 방송하면서 이제는 100대형 하자. 그때 김준혁 PD가 할 때인데요. SBS에서. 자, 이거 이제는 100대형이다. 이제는. 아직 법원 판결 나오기 전에. 이제는 100대형 하자. 이거 100대형으로 제가 방송하고 그다음부터 100대형 판결이 나오기 시작했죠. 저는 조금은 좀 앞을 바라보고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맞았다니까 나를 따르라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는 다양한 판례들을 보고
그 사건 내용을 검토하고 그래 설명드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고정관념, 맨날 경찰이 견찰했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거 어떻게 생각했던 거 거기서 좀 벗어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걸 생각하자는 겁니다. 그래야 안전해집니다. 이번에도 좀 길어졌네요. 마치겠습니다.